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층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대순환 배웠던 걸 이어서 이제 표층 순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는 26쪽이고요. 교과서는 112쪽입니다. 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기대순환부터 복습하고 넘어가 보면 대기대순환은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영향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는 해들리 순환으로 인한 지상에는 무역풍이 생기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때는 페렐 순환이 생기면서 지상에는 편서풍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60도 때에서 극지방 즉 90도까지는 극순환으로 인해 극동풍이 발생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상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형성되더라를 가지고 이런 바람들이 이제는 바다를 움직이는 즉 바다를 움직여서 해류를 만드는 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층순환이라고 합니다. 표층순환이라는 것은 대기대순환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바다에서 해류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으로 인해서 표층에 있는 해류가 즉 바다의 가장 겉부분, 표층 부분에 있는 해류가 움직이더라. 어떻게 움직여? 바람 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이더라. 그런데 이 바다는 대기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대기는 지형이 있던 없던 흘러갈 수 있지만 바다는 대륙이 있으면 흘러갈 수가 없겠죠.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표층순환은 대기대순환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남북 방향의 순환이 추가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으로 인해 형성된 표층해류는 동서방향으로 흐르다가 대륙과 부딪히면 남북방향으로 갈라져 흐르면서 순환을 형성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표층순환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이 순환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는 제가 대기대순환을 그려봤어요.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면 제가 한번 세계지도를 아름답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완벽합니다. 자, 일단 요 큰 덩어리는 아시아고요. 큰 덩어리 여기, 자 여기는 아시아.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인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한번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겠죠. 조그만하게.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호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 더 그렸는데 제가 이 대서양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대순환하고 이제 표층 순환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적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적도를 표시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북반구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북동 무역풍이 부는 0도에서 30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어요. 북동 무역풍이 분다는 건 북동풍이 분다는 거죠. 그럼 북동풍이 분다는 건 짠, 이렇게 북동풍이 분다는 건 바람이 이렇게 북동풍이 불면은 지금 제가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동풍이 이렇게 불면 바다도 틀림없이 북동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 당연히 바람이 위에서 북동쪽으로 불면 당연히 해수도 북동쪽으로 흐르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정말 여기에서도 우리 배웠던 지구 자전에 의해 생겼던 그 가상의 힘인 무슨 력? 전향력이 작용하게 돼요. 여기서도 전향력이 또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북동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여기서 전향력이 작용해요. 적양력이 작용하면 1번 흐름대로 흐를까요? 2번 흐름대로 흐를까요? 자,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에 저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방향대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흐르는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무역풍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니까 요런 흐름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북동 무역풍 때문에 해수는 표층 해수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얘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북동무역풍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한번 편서풍도 볼까요? 편서풍은 이렇게 서풍이 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여지는데 북반구여서 그럼 1번, 2번 어느 쪽? 진행 방향 오른쪽이니까 그쵸? 1번 오케이. 그러면 1번 여기도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1번 그러면 요런 방향의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겠다. 되죠? 그럼 편서풍 때문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겠다.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동풍 한번 해볼게요. 극동풍은 똑같아요. 극동풍도 이렇게 동풍 부는데 북동풍 부는데 여기서 전향력 때문에 요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더라.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여기서 이제 표층순환과 대기대순환의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기대순환 이렇게 세 가지 바람만 알았으면 됐는데 우리 이제 여기 표층순환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존재해요? 대륙이 존재해요. 대륙이 존재하면서 이 바다의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 무역풍 때문에 생겼던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의 해류가 요렇게 해류가 흐르는데 대륙을 만나게 되면서 얘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꺾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꺾이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꺾이는 흐름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류가 대륙 맞고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대륙 맞고 그러면 여기로도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요렇게도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더라.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가고 있다가 북아메리카 대륙 맞으니까 뽕.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아니죠. 요렇게가 아니고 여기서 맞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겠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기대순환으로 형성된 이런 표층 해류는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데
대기대순환으로 인해서 형성된 건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데 대륙하고 부딪히면은 남북 방향으로 갈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뱅글뱅글 도는 이렇게 뱅글뱅글 순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층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남반구도 한번 해보시면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의 해류가 나타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표층순환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표층순환의 원인, 일단 1번 바람이 불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람, 대기대순환 1번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또 전향력을 받아서 살짝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해류의 흐름이 바뀌더라. 그래서 전향력의 영향도 받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하고 해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대륙의 분포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이 남북 방향의 흐름도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는요, 동서 방향의 해류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 거고, 남북 방향의 해류는 대륙에 막히며 남북 방향 흐름으로 변해서 형성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층 순환 해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류들 이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북동무역풍으로 인해서 이 적도 위에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의 흐름인 북적도 해류가 생겨요. 적도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입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으로 인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의 전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해류 흐름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여기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가 가다가 대륙의 흐름, 대륙이 있어서 대륙 때문에 꺾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흐르는 쿠르시오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죠. 미국 쪽에 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흐르는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로 대륙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서양 쪽에서도 북동무역풍으로 인해서 형성된 해류는 우리 북적도 해류예요. 그 다음에 이 북적도 해류가 올라가다가 여기 멕시코랑 만나서 흐르는 멕시코 만류가 있고요. 그 다음 대서양에서 편서풍대 때문에 생기는 북대서양 해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륙 맞고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해류 이름은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한번 살펴볼게요. 남반구는요 똑같아요. 남동무역풍을 받는데 남반구에선 전향력을 어느 쪽? 왼쪽으로 받으니까 요렇게 흐름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동무역풍 때문에 형성된 해류 남적도 해류예요. 여기 적도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맨날 낚이는데 이 편서풍 때 때문에 형성된 해류가 이름이 뭐냐면 남극순환류입니다. 남극순환류. 왜 낚이냐면 이 극자가 들어가서 좀 낚여요. 그래서 이 극자 들어갔다고 극동풍 때문에 형성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는요 편서풍 때 때문에 남극순환류가 생기는데 이걸 왜 순환류라고 하냐면 여긴 대륙이 없어요. 그래서 막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삥삥삥삥 도는 해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 막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그래서 남극 순환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극동풍대 때문에 나타나는 해류의 흐름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서풍 때문에 남극순환류가 생긴 거다. 남극순환류는 대륙에 막힘이 없어서 쭉 흐르더라. 이렇게. 그러면 남적도 해류가 가다가 여기 호주랑 만나서 꺾이죠. 그래서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남극순환류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여기 페루 해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조그만한 요 적도 반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떤 친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북적도 해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긴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두 개 다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그럼 물이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니까 물이 여기에 엄청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물의 양이 너무 많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북적도 해류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도 이쪽으로 물을 움직이니까. 그쵸?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래서 이런 경사가 형성이 됩니다. 경사가 형성이 돼서 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힘, 그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는 흐름의 해류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적도 반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적도 반류는 대기대순환 때문에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쵸? 대기대순환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고,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물을 좀 쌓아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적도 반류가 생기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도 반류는 얘가 형성되는 이유나 혹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보다는 그냥 적도 반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얘는 우리 G2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적도 반류는 그냥 적도 반류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순환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27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순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북반구 기준, 북반구 먼저 볼게요. 북반구에서는 세 가지 순환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순환은 뭐냐면 열대순환입니다. 이 열대순환은 어떤 순환이냐면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적도 반류가 흘러요. 그래서 빙글빙글 나타나는 요런 순환입니다. 그래서 열대순환은요, 북적도 해류랑 적도 반류가 만드는 순환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남반구도 한번 볼까요? 남반구 또 한번 보면 남반구도 마찬가지, 적도 반류랑 남적도 해류랑 만나는,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거를 우리가 열대순환이구나 라고 합니다. 있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 한번 봅시다. 아열대순환은요, 이 북적도 해류랑 북태평양 해류로 인해서 요런 순환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아열대순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보면 아열대순환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적도 해류랑 남극순환 해류랑 해서 나타나는 요런 순환을 우리가 아열대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열대순환을 이루는 해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북반구에서는 북적도 해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쪽으로 가면 북태평양에서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는 멕시코 만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 동쪽에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에서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는 카나리아 해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한대순환은 그 위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북태평양 해류랑 그 위에 있는 어떠한 해류로 만들어지더라. 다음 남반구 봅시다. 남반구에서는요 아열대 순환으로 우리 남태평양에서는 이쪽에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남대서양에서는 브라질 해류가 흐르는데 여러분들 남대서양 흐름의 해류는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 외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남대서양 해류는 안 외우는 걸로. 그래서 일단 동오스트리아 해류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해류가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남태평양을 외우셔야 돼요. 남태평양에는 서쪽으로가 아니고 미안해요.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에서 이제 페루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대서양에서는 이제 벵겔라 해류가 있다. 이 벵겔라 해류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한대순환은요 남극 대륙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만 아한대순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열대순환은요 북반구에서 아열대순환은 요 방향의 순환이 나타나죠. 얘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한번 볼게요. 남반구에서도 요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쵸,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아열대순환이 시계 방향이구나.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이게 영상이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시반.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해서 열대순환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열대순환은 반대예요. 열대순환은 북태평양에서 여러분들 체크하면 이렇게 돼서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순환 남반구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 앞글자만 땄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해류의 역할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해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 난류하고 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이제 그냥 바로 직감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난류는 뭔가 따뜻할 것 같고 이제 한류는 차가울 것 같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도에 따라서 일단 해수의 온도 차이는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적도에서 가장 뜨겁고 그다음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 페루의 요 적도 쪽 부분 얘는 한류네요. 그쵸? 얘하고 여기 있는 멕시코 만류의 여기 위쪽 부분 한 위도 30도 부분 얘는 난류네요. 그쵸? 난류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의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디가 더 뜨거워요? 얘는 페루는 지금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난류는 30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위도별로 어쩔 수 없이 온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류가 난류라고 다 뜨겁고 한류가 한류라고 다 차가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류하고 한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부터 갑시다. 자, 한류와 난류는요, 이 한류와 난류를 통해서 우리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는데, 한류라는 건 어떤 애냐면 차가운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해류가 한류다, 어떤 해류가 난류다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 한류고요. 그 다음 반대로 난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예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버리면 난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류가 왜 한류가 됐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어쨌든 고위도가 차가운 주로 차갑고 저위도가 이제 뜨거우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 한류라고 붙인 거고요. 반대는 난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의 정의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한류의 정의는 한류스타가 아니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그래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더라.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해서 표로 정리한 걸 봅시다. 그래서 한류는 수온이 대체로 낮아요. 무조건 낮은 건 아니고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대에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같은 위도대에서 수온이 어떤지. 그래서 같은 위도대에서는 한류의 수온이 난류의 수온보다는 낮아요. 자, 이 표는 같은 위도대에서 다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도대에서는 한류의 염분은 더 낮아요. 왜 낮냐? 수온이 낮으니까요. 자, 수온이 낮으면 소금물, 수온이 낮으면 소금이 더 잘 안 녹겠죠. 그래서 염분이 낮고요. 그다음에 난류는 수온이 높으니까 소금물 잘 녹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도 한류는 크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높기 때문에 난류의 밀도는 작아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 봅시다. 얘는 용존 기체죠.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요?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우리 콜라 생각하면 돼요. 찬물에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찬물인 한류에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난류에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양염이라는 건 프린트 그 밑에 보시면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 골격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염은요 어디에 많냐면 산소가 많은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류에 용존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영양염도 많고요. 그다음에 난류에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영양염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염하고 용존 산소량이 많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게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뭐냐면 물고기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물고기 밥이 많다. 그래서 한류에서는 영양염이 많고 용존 산소량이 많아서 조금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 그 다음에 난류에서는 조금 적게 살더라 라는 거. 그래서 한류와 난류의 예시 해류들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아마 안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봅시다. 자, 해류와 수해류의 수평 규모와 유속은 해류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한 경계류라는 거는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동한 경계류는 동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그럼 제가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미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적도 해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이렇게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캘리포니아 해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난류랑 한류부터 찾아볼까요?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요.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건? 그쵸? 쿠로시오입니다. 그래서 쿠로시오가 난류고요.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한류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캘리포니아, 얘가 이제 이렇게 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쪽 동쪽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흐르는 서한 경계류는 어떤 해요? 하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동한 경계류는 어떤 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쉽죠?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의 특징이 나와요. 일단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한 경계류는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깊이도 깊어요. 즉 해류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깊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해류의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쿠르시오 해류는 폭이 좁고 깊이가 깊으니까 요런 해류의 흐름이 나타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폭이 넓고 깊이가 얕아서 요렇게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요, 서안 경계류가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수 수송량도 많고, 그 다음에 동안 경계류는 속도가 느려서 해수 수송량이 좀 적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서안 경계류는 빠르고 좁고 깊어요.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 같죠? 빠르고 좁고 깊게. 그래서 빠르고 좁고 깊다. 빠르고 좁고 깊다. 서안 경계류 특징입니다. 빠르고 좁고 깊다. 동안 경계류는 반대더라. 그럼 이제 왜 그러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개념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 빠르고 좁고 깊다만 외우시고 넘어가고,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전향력 개념이 나옵니다. 전향력 개념. 전향력은요. 전향력은요.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가 위도를 뜻합니다. 위도. 그래서 사인 파이는 이제 위도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사인이라는 거는 0의 값을 가질 때 0이고 90도를 가질 때 1이 되죠. 최대값. 그래서 위도가 0도일 때 이 전향력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90일 때, 즉 사인 파이가 사인 90일 때, 그러면 1일 때죠. 그럴 때 전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최대값을 가져요. 이 파이 값에 따라서 전향력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적도에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가장 크겠죠, 전향력이. 그러면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전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해류의 흐름이 흐를 겁니다. 해류가 이렇게 서쪽에서 흐를 거고 동쪽에서는 이렇게 흘러요. 그쵸? 그러면 서쪽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전향력이 생기는데, 전향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해류에서 전향력이 요렇게 생깁니다. 저위도에서는 작게 생기는데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크게 이렇게 생겨요. 그쵸?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회전이 나타나게 돼요. 회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바람개비를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바람개비를 놨다고 생각하면 이 바람개비의 회전이 요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되죠? 여기서 많이 가고 여기선 짧게 가니까 바람개비를 놔뒀을 때 여기선 많이 밀어주니까 요렇게 회전의 흐름이 나타나서, 요런 시계 방향의 회전의 흐름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럼 반면에 봅시다. 반면에 동쪽에서는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향력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쵸? 작아져요. 그럼 옆으로 미는 힘이 작아지니까 여기다가 바람개비 두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요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 서쪽에서는요, 이 해류의 흐름, 원체 해류의 하고, 그 다음 이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요런 우리가 와도라고 하는데, 이 와도의 흐름 방향이 같아요. 그쵸? 반대로 동쪽에서는요, 이 진짜 가는 해류의 흐름하고 이 와도로 나타나는 해류의 흐름이 다르죠. 반대예요. 그 태풍의 위험반원하고 안전반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안 경계류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애들이 속도가 느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안 경계류 요 애들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요렇게 해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류가 흐르잖아요. 밑에 있는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애, 여기는 저위도에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저위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긴 전향력이 작아서 조금밖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물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 요렇게 물이 쌓여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고위도에 있는 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애는 전향력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미리 조금씩 해류를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이 조금밖에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안경계류는 갖고 갈 물 양 자체가 작아서 해수 수송량도 적고 그 다음에 깊이도 얕고 폭도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끌고 오잖아요. 끝까지 끌고 와서 한 번에 줘야 되기 때문에 해수 수송량도 많고 그 다음에 폭도 좁고 깊이도 깊게 나타납니다. 얘는 이미 원체 미리 보내놔서 폭은 이렇게 넓지만 깊이는 얕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류의 역할을 봅시다. 해류의 역할은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열을 분배합니다. 프린트 28쪽이에요. 그래서 난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한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위 기후에 영향을 주고 이제 전 세계 기후와 해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예시가 이제 뉴욕하고 영국을 비교하는데요. 영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축구를 할 정도로 좀 따뜻해요, 온도가. 그래서 제가 같은 날에 뉴욕하고 영국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뉴욕은 좀 눈도 오고 굉장히 추워 보이는 반면 좀 영국은 좀 따뜻해 보이죠? 한 11월 말 그 정도 돼 보이고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1월 말 정도 돼 보이고 뉴욕은 우리나라 1월하고 좀 비슷한 느낌? 이게 둘 다 1월에 발생한 1월에 나타나는 기후다. 그런데 영국이 더 고위도에 있지만 영국이 좀 더 따뜻하게 나타나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멕시코 만류 때문에. 그래서 좀 난류여서요. 난류 때문에 따뜻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가장 근원이 되는 해류는 쿠루시오 해류예요. 이 쿠루시오 해류가 이제 일본 쪽을 지나면서 이렇게 난류로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쿠루시오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이 스시마 난류, 대마 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해 쪽으로 빠지는 황해 난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 동한 난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에는요, 연해주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에서 빠져나오는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동한 난류하고 북한 난류가 이렇게 만나서 조경수역이라는 걸 이뤄요.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조경수역이라는 건 동해에서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한다는 건데 여기는 한류성 어종하고 난류성 어종이 모두 잡히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으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죠.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물고기들도 똑같습니다. 요런 거 좋아해요.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요런 흐름 좋아해요. 그래서 난류성 어종인 이제 오징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류성 어종인 생태들 요런 애들이 이제 둘 다 잡히면서 동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되더라. 그걸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당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난류였다가 한류였다가 그러면서 좀 따뜻했다 차가웠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어장에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는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는요 난류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난류가 조금 더 위로 가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좀 더 북쪽에서 형성이 되고요. 반면에 겨울에는 한류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조금 저위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울릉도와 주문진 먼바다에, 여름에는 함경남도 정도의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